서울의 한 특급 호텔 레스토랑, 연말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샹들리에 아래로 형형색색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로비에는 거대한 트리가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오늘도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재호. 올해로 72살이 됐어요. 어휴, 또 저 할아버지네. 이런 고급 호텔에서 저런 분이 청소하시니까 왠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귀가 어둡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맞아. 나이도 많으신데 이제 그만 쉬시지. 저렇게 허리 굽혀서 얼마나 벌겠다고. 어제는 청소하다가 카트에 걸려 넘어질 뻔하셨대. 손님들 보는 앞에서 그러시면 어쩌려고. 게다가 약간 냄새도 나는 것 같지 않아? 우리 호텔 이미지에 안 맞는데. 매일 아침 5시 30분 저는 가장 먼저 출근해요. 호텔이 손님을 맞이하기 전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는 게 제 일이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쑤시지만 제가 맡은 일이니 누구보다 깔끔하게 해내려 노력합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이번에 들어온 신입 직원들이 3, 4, 5 모여 있네요. 제가 시선을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급히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참새 떼 같아요. 그들의 수군거림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이제는 다 익숙해졌어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닦다 보면 제 모습이 희미하게 비치곤 해요. 주름진 얼굴, 휜 머리카락, 구부정한 허리. 젊었을 적 거울 속 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까만 머리에 당당했던 그 시절이 마치 어제 같은데 말이에요. 요즘 호텔이 더욱 분주해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온다고 하더군요. 루카 베르디라는 분이라고. 직원들은 모두 들떠서 준비에 바쁘지만 저한테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예요. 다만 이탈리아라는 말에 가슴 한켠이 살짝 울리는 걸 느끼긴 했어요. 아니, 김씨. 거기는 제가 할게요. 손님들 계신데 이상한 냄새 날까봐. 레스토랑 입구를 청소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다가와 청소 도구를 뺏어가듯 가져갔어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죠. 괜찮아요. 이제는 이런 일에도 마음이 아프지 않으니까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면서 문득 30년도 더 된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피렌체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부르던 노래들, 산타 마리아 대성당 앞에서 들었던 종소리. 그때는 제 미래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하지만 이런 추억은 저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누군가 물어본 적도 없고 저 역시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가끔 호텔 구석진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해 진력 도시를 바라보곤 해요. 그때만큼은 제가 청소부가 아닌 것만 같아요. 어쩌면 그 시절의 저로 잠시 돌아가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그 피아니스트의 공연이 있다고 하는데 레스토랑 청소를 하면서 혹시 연습하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나왔어요. 루카 베르디의 공연이 있는 날이라 호텔이 더욱 분주할 것 같아서죠. 새벽 5시, 아직 거리는 어둠에 잠겨 있는데 레스토랑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공연 준비를 위해 직원들이 벌써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나 봅니다. 로비로 들어서니 어제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평소에는 없던 붉은 카펫이 깔려 있고 레스토랑 입구에는 화려한 장식이 더해졌죠. 저는 조심스럽게 카펫 주변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때마침 지배인이 나타나 카펫의 주름을 바로잡고 있었는데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네요.
김 씨, 오늘은 레스토랑 청소는 하지 마세요.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는 날이라 신경 쓰이니까. 지배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멀리서 피아노 조율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레스토랑 쪽으로 걸음이 향했죠. 문틈으로 보이는 그랜드 피아노는 마치 거대한 검은 새가 앉아 있는 것처럼 우아해 보였어요. 아, 또 저기 계시네. 어휴, 진짜. 등 뒤에서 들리는 직원들의 한숨 소리를 무시하고 저는 피아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조율사의 손길 아래 피아노는 점점 생명력을 얻어가는 것 같았죠. 복도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겨 청소를 하면서도 피아노 소리는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묵묵히 제 일을 이어갔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죠.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햇살이 비치자 로비의 샹들리에가 반짝이기 시작했죠. 저는 천천히 걸레질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호텔 앞 거리는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죠. 김재호 씨, 2층 복도 청소 좀 해주세요. 귀빈층이라 특별히 신경 써서요. 저는 서둘러 청소도구를 들고 2층으로 향했어요. 오늘따라 더 무거워진 걸레를 들고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면서 생각했죠. 루카 베르디의 공연. 오늘 하루만큼은 멀리서라도 그 음악을 들을 수 있겠죠? 2층 복도를 청소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떴어요. 레스토랑에서는 공연 준비가 한창인가 봐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직원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마치 하나의 교향곡 같았어요. 할아버지, 여기는 제가 할게요. 손님들 곧 오실 텐데. 또다시 젊은 직원이 청소도구를 가져가려 하네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어요. 창가에 잠시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호텔 앞으로 고급차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해질녘이 되자 호텔 앞으로 고급차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 청소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저녁 6시 레스토랑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로 웨이터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저는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레스토랑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루카 베르디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쇼팽의 녹턴이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청소도구를 든 채로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음악에 귀를 기울였죠. 30년 전 피렌체의 작은 음악당에서 들었던 그 선율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지배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흠칫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이쪽은 지금 통제구역이에요. 빨리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오솔레 미오. 제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그 노래가 깨어났어요. 루카 베르디의 피아노 연주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죠.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콧노래였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져갔죠. 이탈리아어 가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때의 제 목소리가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게 벨라코사 나주르나타의 솔레. 순간 피아노 연주가 멈췄어요. 레스토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복도를 향했죠. 루카 베르디가 피아노 앞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 목소리 정말 아름답습니다. 루카 베르디가 이탈리아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지배인은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아니요,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 정통 이탈리아 성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이탈리아에서 공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루카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용기를 내어 대답했죠. 네. 30년도 더 된 일이지만 피렌체에서 잠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레스토랑 손님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청소부 할아버지가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했다니 아무도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저와 함께 무대에 서주시겠습니까? 오솔레 미오, 듀엣으로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루카의 제안에 저는 가슴이 떨려왔어요. 30년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죠. 청소도구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모습으로 그때 루카가 제 손에서 청소도구를 가만히 받아들었어요. 음악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로 이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지배인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루카는 이미 저를 무대로 이끌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평소라면 부끄러워 도망치고 싶었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마치 30년 전 그 무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루카 베르디의 손길에 이끌려 레스토랑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이 느껴졌어요. 청소도구를 든 허름한 차림의 저와 호텔 직원들, 그리고 화려한 옷차림의 손님들 사이에는 깊은 강이 놓여 있는 듯 했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배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루카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피아노 앞으로 저를 안내했죠. 검은 피아노는 마치 거대한 날개를 펼친 것처럼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특별한 손님이 함께 오솔레 미오를 선보이겠습니다. 루카가 청중들을 향해 말했어요. 테이블마다 술렁임이 일었고 누군가는 작게 비웃음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차분했죠.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루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레스토랑은 아름다운 멜로디로 가득 찼어요. 제 차례가 다가왔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케 벨라코사 나 조르나타의 솔레. 첫 소절이 끝나자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제 목소리는 맑고 깊게 울려 퍼졌죠.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때의 감정과 기교가 그대로 되살아났어요. 루카의 눈이 반짝였어요. 피아노 반주는 더욱 풍성해졌고 저의 목소리도 점점 힘을 얻어갔죠. 이탈리아어 가사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았죠. 마 나투 솔레 피우벨로 오예네.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노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옆자리의 젊은 여성은 입을 살짝 벌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까까지 저를 멸시하던 직원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죠. 후렴구에 이르자 루카도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공간을 가득 채웠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청소부도 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아니었어요.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루카는 일어나 제게 깊은 포옹을 해주었어요. 그의 눈가에도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정말 놀라운 목소리예요. 당신은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지배인이 황급히 다가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김 선생님, 저희가 무례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방금 전에 그 순간들, 음악과 하나가 되어 제 진심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면 충분했으니까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하는 분도 있었고, 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었죠. 루카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다음 곡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루카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하루만큼은 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나고 루카는 저를 레스토랑 한켠의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지배인이 황급히 와서 제 작업복 차림을 걱정했지만 루카는 웃으며 손을 저었죠.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의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테이블에 앉자 루카는 이탈리아어로 말을 이어갔어요. 피렌체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셨죠? 어느 학교였나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이었어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피렌체의 좁은 골목길, 아침마다 울리던 산타 마리아 대성당의 종소리, 연습실에서 보내던 고독한 시간들. 어머, 제가 다녔던 학교와 같은 곳이네요. 하지만 제가 다닐 때는 그러고 보니 한국 유학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루카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제가 그 첫 번째 동양 유학생이었죠. 1973년이었으니. 아, 스승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던 그 천재 성악가가 바로 선생님이셨군요. 어쩐지 선생님의 발성법이 우리 학교 특유의 기법을 그대로 담고 있더라고요. 루카의 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그토록 꿈꾸던 무대를 앞에 두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그때 목에 생긴 혹은 제 꿈도 희망도 모두 앗아갔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더 이상 성악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 했죠. 재발의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루카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신 건가요? 네.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때는 너무 젊었죠.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음악에 대한 사랑만큼은 잃지 않았네요. 그런데 왜 청소부로? 루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처음엔 임시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다 보니 이것도 나쁘지 않더군요. 매일 아침 이 호텔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하면서 저는 마치 무대를 준비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으니까요. 루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죠. 오늘 저는 진정한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청소부의 모습을 한 위대한 예술가를요. 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잠시 잊고 있던 제 모습을 다시 만난 것뿐이에요. 레스토랑 밖에서 누군가가 루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일정이 있는 모양이었죠. 루카는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생님, 다음 공연에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이번엔 정식으로 무대 위에서.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5시 30분에 호텔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죠. 로비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경비원은 제게 깍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 선생님, 어제 정말 멋지셨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달려와 말을 걸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보면 인상을 찌푸리던 아이인데 말이죠. 과찬이에요.
그냥 평소처럼 지나가던 순간일 뿐이에요.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닦기 시작했는데 지배인이 급히 걸어왔어요. 김 선생님, 잠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지배인 사무실에 들어서자 루카가 앉아 있었어요. 어제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죠. 선생님, 다음 주 토요일에 제가 서울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그때 특별 게스트로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예술의전당이라니. 30년 전 제가 그토록 꿈꾸던 그 무대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이제는 걱정 마세요. 제가 전담 스태프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의상부터 분장까지 모두 준비해 드릴 거예요. 지배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선생님, 호텔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연 준비하시는 동안은 청소 업무는 접어두셔도 됩니다. 발걸음을 돌려 나오는데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뉴스 보셨어요? 우리 호텔 청소부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봤어요.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성악 공부하신 분이셨다면서요? 와, 우리가 매일 보던 그분이 일주일이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매일 아침 연습실에서 루카와 함께 연습했고 의상실에 가서 맞춤 정장도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나둘 옛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전혀 녹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월이 더해준 깊이가 느껴져요. 루카의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이제 와서 다시 무대에 선다는 게 맞는 걸까? 그때 청소도구 보관실 앞을 지나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어요. 30년 동안 저와 함께했던 이 공간. 매일 아침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저는 나름의 행복을 찾았었죠. 김 선생님, 뒤를 돌아보니 호텔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 공연 티켓을 예매했어요. 꼭 보러 갈게요. 선생님, 이제는 청소도구 말고 마이크를 들어주세요.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제 마음속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이제는 알겠더군요. 무대에 선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깨끗이 닦아주는 일이라는 걸. 그건 제가 30년간 해온 일과 다르지 않았어요. 서울예술의전당 무대 뒤 분장실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검은 턱시도를 입은 노신사.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30년 만에 다시 서게 된 무대라니 아직도 꿈만 같아요. 긴장되세요? 루카가 분장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많이 떨려요. 객석이 꽉 찼다고 하더군요. 그럴 만도 하죠. 청소부에서 성악가로 돌아온 노신사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대요. 분장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호텔 직원들이 한가득 모여 있었죠. 김 선생님, 꽃다발 드리려고 왔어요. 저희도 응원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파이팅이에요. 어제까지 청소하던 공간에서 저를 외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제 공연을 보러 와준다니. 코끝이 찡해졌어요. 객석 불이 꺼지고 무대 조명이 들어왔어요. 루카가 먼저 무대에 등장해 피아노 앞에 앉았죠. 이제 제 차례.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순간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제가 입은 턱시도는 30년 전 피렌체에서의 마지막 공연 때 입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루카가 특별히 준비해 준 거였죠. 피아노 선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검은 피아노,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무대의 긴장감, 공연장을 채운 기대감, 그리고 제 심장 소리까지도. 첫 곡은 오솔레 미오.
지난주 호텔에서 부른 그 곡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닌 제 인생 이야기였으니까요. 케 벨라코사 나 조르나타의 솔레. 제 목소리가 공연장 구석구석을 채워갔어요. 객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죠. 나이를 잊은 듯한 깊이 있는 음색과 완벽한 이탈리아어 발음에 관객들이 놀란 듯 했어요. 첫 곡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루카는 피아노 앞에서 일어나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죠. 이어지는 곡은 제가 30년 전 마지막으로 부르려 했던 아리아였어요. 한 곡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 소리는 더욱 커져갔어요.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호텔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게 보였죠. 지배인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어요. 마지막 곡을 부르는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걸어온 30년의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청소부로 살아온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무대에서 더욱 진실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커튼콜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루카가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는 다시 무대로 돌아오실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5시 30분에 호텔에 도착했어요. 청소도구를 들고 로비를 닦기 시작했죠. 어젯밤에 화려했던 무대가 마치 꿈만 같았어요. 김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지배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청소하러 왔죠.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어제 그렇게 대단한 공연을 하시고 이제는 성악가로 돌아가실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걸레질을 멈추고 지배인을 바라봤어요. 어제는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좋아요. 30년 동안 이 호텔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하면서 저는 나름의 의미를 찾았거든요. 그때 루카가 로비로 들어섰어요.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떠난다고 했는데 제게 인사하러 온 모양이었죠. 선생님, 정말 이대로 괜찮으신가요? 제가 기획사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어 공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어제의 무대는 제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특별한 순간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루카의 눈에 의문이 어렸어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청소부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니. 아니요,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이미 예술가시니까요. 청소부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가. 그게 바로 선생님이시죠. 루카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매일 아침 제가 닦은 바닥에 햇살이 비칠 때면 마치 무대 조명 같아요. 이 호텔을 찾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도록 저는 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변함없이 호텔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가 달라졌죠. 이제는 가끔 레스토랑에서 즉흥 공연을 하기도 하고 호텔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어떤 손님들은 제게 사인을 요청하시기도 하고 젊은 음악도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해서 호텔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아요. 그게 제가 선택한 예술이니까요.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보다 매일 아침 제가 닦은 바닥에 비치는 햇살이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노래는 이제 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고 청소도구는 제 악기가 되었죠. 30년 전 저는 꿈을 이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꿈은 이룬 게 아니라 그저 모습을 바꾼 것뿐이었다는 걸. 청소부로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더 진실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저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제 걸레질에 맞춰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텅 빈 로비를 채울 때면 이것이야말로 제게 가장 완벽한 무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부이자 성악가. 어쩌면 이게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예술인지도 모르겠네요.